여러분은 좋아하는 나무가 있나요? 나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초록색 이파리, 굵은 줄기, 굳건한 뿌리, 향긋한 냄새, 청량한 새소리와 시원한 바람, 캠핑, 또는 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든든한 사람? 혹시 나무 위키가 먼저 떠오르신다면 지금은 잠깐 접어두고 푸른 숲속의 나무들을 만나러 같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백승영의 그림책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푸른 녹음이 우거져서 어딜 봐도 초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다른 즐거운 일이 없어도 괜히 마음까지 푸릇푸릇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런 푸른 기운이 담긴 그림책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 1에서 소개드린 슈퍼거북 이야기를 듣고 은희님이 선곡의 여왕이라고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음악이 마음에 드셨나봐요. 필이 통하셨다니 저도 좋네요. 또 서진님도 빠른 일상과 대비된 느림의 미학이 좋으셨다고 하셨어요. 이야기와 함께 호흡하며 잘 들어주시고 느낌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소파가 20분에서 30분 정도인데 그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며 듣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의 씨앗이 날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쉼과 영감의 싹이 트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의 씨앗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프닝을 들으시면서 뭔가 초록의 기운을 느끼셨다면 네, 맞습니다. 오늘은 푸른 나무 이야기를 담은 잔잔한 수채화 그림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이세 히데코가 글과 그림을 그리고 청월한 미디어에서 2010년 출간돼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책입니다. 이 책은 수채화를 좋아하신다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누군 호강의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책 전체의 그림이 수채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케치한 연필선도 그대로 보이고요. 물을 많이 사용한 듯이 옅은 색감이 많아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 볼 때 표지 가득한 연두빛 수채화 나무 그림과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란 제목에 끌려서 책을 펼쳐보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어보니 역시나 수채화처럼 담백하고 잔잔한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림도 담백하지만 이야기도 담백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보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은 무게중심이 사람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큰 사건이나 휘몰아치는 강렬한 감정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일상에서도 스쳐 지나갈 만한 작은 이야기들이 그림과 함께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흥미로운 사건이나 자극적인 재미와는 또 다른 소소한 이야기들의 아기자기한 재미를 맛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눈길을 확 끄는 화려한 장미가 아니고 들판에 자연스럽게 피어 있어 일부러 눈길을 줘야 하는 들꽃 같은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저자인 이세 히데코님의 책들이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같이 볼까요? 이 책을 위한 첫 곡, 오늘도 정직하게 골랐습니다. 치즈가 부릅니다. 수채화. 쏟아지는 방울방울 지나 나무 냄새 귓가를 적시는 소리 살포시 머물러 있던 풍경 흐리 나는
치즈가 부른 수채화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수채화의 투명하고 맑은 느낌을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도 느낌이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제목에서 오는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기분 느끼면서 같이 책을 볼까요? 먼저 표지부터 보면요. 연두빛 잎사귀가 무성한 굵은 나무줄기가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딱 서 있고 아이 한 명과 어른 한 명이 나무 양옆으로 기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큰 제목과 그 아래 작은 제목이 보이는데요. 식물을 사랑하는 소녀와 식물학자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무와 2명의 사람. 네, 바로 이 책의 주인공들입니다. 책장을 넘기면 제목이 한 번 더 적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큰 식물원 안으로 들어가는 한 남자와 작은 아이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들어가 볼까요? 책장을 한 장 더 넘기면 식물원으로 들어선 듯 나무가 먼저 등장합니다. 첫 페이지만 잠깐 읽어볼게요. 식물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뿌리도 이 공기를 마시려고 땅 위로 나온다. 이 초록 동굴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오솔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양쪽 페이지에 가득 초록 숲이 그려져 있고요. 그 숲 사이를 걷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나뭇가지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넘게 이 식물원에서 세상의 나무와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해온 식물학자와 식물을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식물원 이곳저곳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 꽃을 뽑았다고 정원사에게 혼나다가 식물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식물학자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이유를 물어봐 줍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해바라기 꽃을 드리고 싶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표지 그림이었네요. 이 일 이후 식물학자는 아이와 식물원을 둘러보며 400살 먹은 아카시아 나무, 3,300만 년 전의 나무 화석도 소개해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요. 식물학자는 아이에게 이름을 물어보는데 아이는 식물에만 정신이 팔려 식물 이야기만 잔뜩 합니다. 진짜 식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답죠? 여러분도 이 아이처럼 정신이 홀딱 팔릴 만큼 호기심이 팡팡 솟아나는 대상이 있나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생각해 볼까요? 시인과 촌장이 부릅니다. 나무. 저 언덕을 넘어 푸른 강가에 젊은 나무 한 그루 있어. 메마른 날이 오래여도 뿌리가 깊어 아무런 걱정 없는 나무. 해마다 봄이 되면 어여쁜 꽃 피워 좋은 나라의 소식처럼 향기를 날려. 그
그 그늘 아래 노는 아이들에게 그 눈물 없는 나라 비밀을 말해주는 나무. 밤이면 작고 지친 새들이 가지 사이 잠들고 푸른 잎사귀 위로 잊혀진 엄마처럼 따뜻하게 곱게 안아주는 나무. 가을 높은 하늘이 더욱 높아져 열매들 애쓰면서 익어가고 빛바랜 잎사귀들 새봄을 위해 미련도 없이 바람에 창백하게 날리고 하얀 눈이 그 위에 온 세상 하얗게 성탄절 아름다운 종소리 들리고 저 언덕을 넘어 어여쁜 노래소리 떠나간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오면 그 줄기 가득 기쁨 솟아올라 밤새워 휘파람 부는 나무. 시인과 촌장의 3집 숲이라는 앨범의 나무라는 노래였습니다. 무려 1988년에 나온 앨범의 노래인데요. 시간의 흐름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게 놀랍죠? 이 책의 초록 나무들을 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제 눈과 귀는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림욕하는 기분으로 책을 계속 볼게요. 이 아이의 이름은 사에라였습니다. 프랑스어로 이곳저곳이라는 뜻의 말과 발음이 같아요. 자신의 이름처럼 사에라는 이제 식물원의 다양한 이곳저곳에 막 나타납니다. 식물학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 나무 아저씨라고 할게요. 어느 날은 나무 아저씨의 연구소에 왔다가 해바라기 씨앗을 받아서 두근두근 마음을 졸이며 며칠을 기다려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해바라기 꽃을 갖고 싶어 다른 꽃을 뽑다가 혼났던 일을 나무 아저씨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여름이 되어 식물원은 더욱 푸르러졌고 사에라는 식물원 사람들과도 친해져 가족처럼 지냅니다. 정원사와 함께 물을 주기도 하고 소피라는 언니에게 연구원이 된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고 나무 아저씨에게
식물원의 많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던 여름이 끝나갈수록 사에라의 말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사에라는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처음 나무 아저씨와 마음 열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처럼 아저씨는 우울해 보이는 사에라에게 또 말을 건넵니다. 그때처럼 그 나무 아래서요. 나무 아저씨는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넸을까요? 그 말을 직접 읽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 부분은 이 방송에서는 여백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직접 보실 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나무 아저씨라면 정들었던 식물원에서 멀리 떠나가야 하는 사에라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생각해 볼까요? 제일의 빛과 스위스로우의 김영우가 부릅니다. 너의 계절이 되어줄게. 하나, 둘, 셋. 부서진 것만 같았던 메말라버릴 것 같던 항상은 나뭇가지가 촉촉한 봄비에 따스한 온기에 조그맣고 시원한 기지개 펴듯 아무도 모르게 새싹을 틔워 어여쁜 꽃 한 송이 마음에 피워 새파란 잎이 자라나고 꿈도 자라나지 그렇게 살아가고 사랑하지 아침에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10년에 한 번 핀다는 꽃들처럼 모두 각자의 시간이 있는 법 서로의 계절이 다른 것 내가 너의 계절이 돼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세상의 걱정들과 한숨 틈에서 네가 웃을 수 있게 내가 너의 계절이 되어줄게 넌 나의 유일한 기쁨 넌 나의 유일한 선물 세상 가장 귀한 나의 자랑 오늘 사랑 love love 꽃이 피워 열매를 맺어 향기로 가득 차 벅찬 내 맘 내가 너의 계절이 돼줄게 Don't worry 영원히 keep dreaming with your own story 아침에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10년에 한 번 핀다는 꽃들처럼 모두 각자의 시간이 있는 법 서로의 계절이 다른 것 내가 너의 계절이 돼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세상의 걱정들과 한숨 틈에서 네가 웃을 수 있게 내가 너의 계절이 되어줄게 너의 계절이 돼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세상의 걱정들과 한숨 틈에서 네가 웃을 수 있게 내가 너의 계절이 내가 너의 계절이 되어 세상의 걱정들과 한숨 틈에서 네가 웃을 수 있게 내가 너의 계절이 되어 내가 너의 계절이 되어 내가 너의 계절이 되어 줄게
컴패션의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캠페인의 테마송이었습니다. 너의 계절이 되어줄게. 이 말 참 좋죠? 이 노래를 듣다 보니 모두 각자의 시간이 있는 법, 서로의 계절이 다른 것이라는 가사가 귀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이 나무 아저씨라면 사에라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가장 가깝지만 늘 함께 할 수는 없는 가족이 떠올랐어요. 각자의 시간과 서로의 계절이 달라서 현실적으로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라도 함께 한다는 말로 위로를 많이 하는데요. 이 책에서의 나무 아저씨의 말도 그런 뉘앙스로 제겐 느껴졌습니다. 이 책을 직접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저는 이 장면의 그림과 글이 참 좋아서 이 부분의 감동은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이날 이후 나무 아저씨는 식물원 수업 중에 사에라와 간단한 눈인사만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사에라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적힌 해바라기 그림을 나무 밑에 남겨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잎이 떨어져 삭막해진 식물원 나무에는 사에라가 그린 그림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나무 아저씨도 사에라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겨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는 해바라기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록 꽃은 시들었지만 씨를 품고 있는 해바라기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싹을 틔워 해바라기를 만날 날이 오겠죠? 나무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여름을 즐겁게 보내고 떠난 후에도 다음을 기약하는 씨앗을 품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아마 사에라가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무 아저씨는 반갑게 그 자리에서 반겨줄 것 같은 느낌이 마구 듭니다. 이런 나무 같은 사람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나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페퍼톤스의 땡큐. 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하고 모자란 나지만 가끔 기댈 수 있는 추억 그게 참 고마워. 복잡한 세상에 지치고 무뎌져 어지러워하는 우리들 설레고 벅차던 처음의 한 걸음은 조금씩 더 멀어져 가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햇살이 비추기를 소리내어 하웃고 모두 내려놓기를 한치 앞도 캄캄한 이 먼 길의 어딘가에 소중하게
이 머나먼 길 위에서 끝없이 걸어갈 의미가 되어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기를 햇살이 비추기를 소리내어 하웃고 모두 내려놓기를 한치 앞도 캄캄한 이 먼 길의 어딘가에 소중하게 간직해둔 널 만날 수 있기를 노래할 수 있기를 끝을 알 수 없기를 다시 한번 쓰러져도 손을 뻗어주기를 소중했던 너와 나 긴 시간이 흘러도 봄날의 무지개처럼 기억될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오늘 함께 본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 어떠셨나요? 이 책은 대체 누가 나무 같은 사람인지를 찾으면서 책을 보다가 어느새 그림에 빠져들게 되고 책을 덮고 나면 누구인지 보다 나무 같다는 느낌이 더 크게 남아서 한 번 더 책장을 들추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아이들과 수업할 책을 고르다가 제가 반한 그림책이 많은데요. 이 책은 순전히 제가 좋아서 펼쳐보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기엔 너무 잔잔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수채화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림책으로 눈 호강하기에 딱 알맞아서 기회가 되면 꼭 보여주려고 합니다. 입에 착착 붙지 않지만 MSG 없는 건강식도 때로는 필요하니까요. 이 그림이 좋다면 이 작가의 다른 책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백승영의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내가 혹시 되어보면 어떨까요? 책으로 했던 살림욕, 피톤치드 팍팍 느끼셨나요? 그 기운으로 자신이 있는 지금 여기에서 즐겁게 지내자고요. 오늘 이 시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팡팡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 백승영, 연출 김미연, 제작에는 은행나무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